네, 안녕하세요. 국방, 안보, 보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영석 부장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종민 행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이 유명 군사 유튜버인 이 캡틴 김상훈님도 출연하셔서 이 계엄과 관련된 특전사 및 정보사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여러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전 이 중에 좀 댓글 하나가 좀 눈에 띄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육사가 서울을 더 많이 쳐들어오냐라는 댓글인데요. 여기서 이제 서울을 더 많이 쳐들어오냐, 왜 육사가, 이게 북한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대규모 병력이 온 것은 북한이 6.25 때 한번 쳐들어왔는데 육사는 12.12에 이어 이번 12월 3일까지 2번 쳐들어왔으니 이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육사가 아니냐. 약간 조롱 섞인 댓글이었지만 저는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안종민 행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사가 6.25 전쟁 때 네. 포천지구 전투하고 태릉지구 전투에서 형역한 공을 세웠거든요. 네. 이제 이게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제 이게 육사가 11기 되면서 네.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뀝니다. 네. 엘리트주의에 빠진 전두환이 하나회를 만들게 되죠. 네. 그 후로 이게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30년 이제 2, 30년 한 2, 30년 정도 후배겠네요. 김용현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의식에 빠졌던 김용현이도 결국은 똑같이 네. 이런 행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보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이제 바꿀 시기가 왔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12.12 사건 때도 다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사면을. 네, 다 사면을 해버리고. 네. 만약에 그때 이제 전두광이를 전두환이죠. 전두광이라고 하는데 사형을 시켰으면, 물론 뭐 사형제가 우리나라 존재를 하니까 사형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다시 재발을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계엄 방송을 매번 하지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하고 네. 그 다음에 투입된 병력들에 대해서는 네. 처벌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일괄적으로. 네. 그 예전에서도 5.18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었으니까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야에서 좀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내더라고요. 결국 이제 아무 좀 죄 없이 그냥 상관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된 그런 그렇죠. 특전사 병력이나 뭐 정보사 요원들 좀 책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죠. 지금 우리 안 행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인데, 이 김 전 장관 측은 청구를 김 전 장관이 한 게 아니고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행정사님,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이, 퇴직급여 청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 전 장관 측 말처럼 퇴임을 하면 해당 부처에서 합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 엘리트라 그냥 누군가 다 해주나 보죠? 이거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법률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급여를 받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네. 신청을 하고, 그 본인이? 네, 네. 본인이 네. 신청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인사혁신처장이 네.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이 네. 지급을 하는, 이런 정확히 법률에 나와 있으면 이거 만약에 밑에서 신청해줬다 그러면 신청 자체가 불법이에요. 신청 자체가 불법이 되네요. 네. 좀 안 그래도 공무원 연금공단 심사 중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얘기를 하니까 또 좀 궁금해지는 게 이제 군인 연금이에요. 네네. 예, 이제 비단 이제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역시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들 전부 일명 그 스타, 장군 출신이잖아요.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군인 연금은 또 이제 받는 건지. 그러면 일단은 장군 출신이면 연금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행정사님이 이제 보훈 전문가시니까. 장군이 보통 지금 이제 통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2021년인가 2년에 네. 이게
국방부에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딱 통계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별을 달았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400 이상이 될 겁니다. 무조건. 별을 달았다. 그럼 400 이상. 네, 네. 400 이상. 그 인원들을 따져 보니까 네. 지금 보통 한 400만 원 이상 받는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600명 정도가 400 이상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고위직. 네. 예를 들어 포스타나 네. 장관급 이상.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은 막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출신. 그런 사람들은 뭐 한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포스타 네.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 46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연금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뭐 박안수나 이런 사람들은 네. 이 46명에 이제 앞으로 속하겠죠. 한뭘 500만 원 넘겠네요. 이 사람들 500 넘는 사람들, 46명은.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본인이 이제 사망을 해도 이게 승계가 되나요? 상속이 되는 거. 그죠? 네. 승계가 됩니다. 배우자분한테. 승계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네.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군인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전부 다 이제 유족한테 승계가 되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안산 롯데리아 이 4인방으로 불리는 자 중에 하나인 김용군 전 3군 사령부 헌병대장 네네. 예비역 대령인데 헌병대장의 경우도 근데 보니까 뭐 현역대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징역 10개월 받고 이제 불명예 전역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유죄 확정 이후에 이거를 군에 신고를 안 해서 연금을 그냥 고스란히 받다가 이번에 부정수급이 걸려서 전부 다 토해내야 된다는 보도를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대령의 경우에 지금도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연금이 월 한 43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범죄 혐의로 유죄가 나오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연금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이게 원래 법률상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50% 감면이에요. 반만 준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군 대령도 반을 줘야 되는데 네. 자기가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부정수급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 430이라고 하면 예. 보통 200만 원 정도 예. 받았어야 되는데 예. 지금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 계속 받았죠. 이거는 환수 조치될 겁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붙겠네요. 그렇죠. 이자까지 붙여서. 그래서 노상원도 아마 네. 저번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노상원도 결국은 성폭행 성추행인가 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불명예 전역하고 네. 이 사람도 아마 거의 투스타였으니까 네. 이 사람은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한 달에 뭐 250? 이 정도 받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뭐 연금 깎일 사람 뭐 여러 명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행정사님께서 우리 연금 기준 좀 얘기 좀 해주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알아야 될 게 네. 이제 군인연금은 네. 핵심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퇴직 시에 네. 퇴직 시 이후부터 지급한다. 네네. 이게 딱 정확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한 네. 간부들에게 네. 퇴직 후 바로 지급한다. 네. 이게 장점이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5세 넘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했다 그러면 부사관으로 20세부터 뭐 41세 넘으면 20년 했으니까 바로 네. 지급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 지급률이 높다는 거죠. 지급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은 본인이 4.5% 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공무원은 9% 내요. 9%. 네네. 본인이 내는 기여금이. 네네네.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관들은 7%를 내고 있어요. 7%.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네네. 본인이 좀 많이 내는 거예요. 네네. 많이 내서 많이 받게 되는 구조이긴 하고 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연금을 좀 더 많이 주고 네네.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주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연금이 엄청 큰 네.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연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어떤 범죄 혐의로 뭐 실형을 살게 되거나 이러면 좀 연금이 좀 삭감된다 이런 거 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들어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금고형 이상이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딱 정해져 있겠죠. 네. 사형, 네. 징역, 금고. 금고. 요거를 받는 사람은 네. 무조건 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도 2분의 1로 줄고 네. 퇴직수당도 네. 2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이건 형사처벌이고 네. 네. 내부에서 뭐 징계로 인해서 네. 만약에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 네. 그래도 2분의 1로 줄어요. 네. 연금이나 그런 게 예. 50%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문제인 거예요. 공무원들은 양쪽으로 다 걸려 있는 거죠. 형사적인 부분과 또 내부 징계적인 부분이 다 걸려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이번에 이제 계엄군은 네. 과연 네. 내란과 네. 외환해제에 대해서는 네. 100%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 관련해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예, 문상호 정보사 이런 사람들이 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내란인데 네. 내란은 100%예요. 네. 내란죄는 왜 그러냐면 다 징역형이잖아요. 예. 형량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두머리는 사형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 네. 예. 그냥 모임하고 지휘했던 사람은 또 저기 뭐야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이니까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연금에서 100%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 기소된 이제 김 전 장관이라든가 문상호 사령관, 노상호 전 사령관 전부 이제 내란 혐의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내란 혐의가 이제 유죄가 되느냐, 뭐 직권남용만 유죄가 되느냐, 두 혐의가 다 유죄가 되느냐, 일단은 뭐 굉장히 막 큰 돈이 왔다 갔다 막 이제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우두머리와 모의 및 지휘자의 형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이번 계산해 보면은 만약에 내란 혐의가 유죄가 나오면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날아가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러니까 김용현 같은 경우는 무조건 500만 원 넘겠죠. 네. 그럼 제가 따졌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국방부 장관까지 하셨으니까. 그럼 저희가 500만 원씩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그러면은 1년이면. 보통 한 1년이면 네. 뭐 보통 6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넘겠죠. 네. 7천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럼 7천이면은 이 사람이 뭐 보통 한 30년 받는다고 치면 한 18억에서 21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이제 만약에 내란 혐의가 유죄가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로또 당첨 복권 딱 들고 있는데 이게 무효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나 누구나 지금 뭐 직권남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죠. 대부분 이제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없다, 내란 아니다 하고 엄청나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아까 유족들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분한테. 이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좀 커요. 예. 가는 비율이. 예. 그러니까 김용현 같은 경우는 70%까지 배우자한테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13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60%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인관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배우자한테 70% 가게 돼 있는데 네. 400만 원씩 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내란은 아니다. 계엄 정당성 있는 계엄이다. 왜 그러냐면 노후가 아무것도 노후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내란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유죄가 되고 그렇죠. 내란까지는 아니다라고 혹시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액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완전히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몇억 원이 왔다가 10억 원 가까이 되는 직권남용도 네. 강요에 없는 일을 하게끔 시킨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것만 유죄가 나고 내란은 이제 무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 복수의 혐의를 받고 있으면. 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나중에 내란 혐의까지는 뭐 유죄가 아니지만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정도는 된다 해서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자업자득이죠, 결국에. 예. 자, 근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연금도 똑같이 이 적용을 못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연금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분이 월 대략 1,40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1,400만 원.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예우가 다 박탈돼요. 국립묘지도 못 가죠. 네. 네. 국립묘지도 못 가고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들 뭐 기념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지원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아요.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우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남는 거는 경우. 경우요? 네, 경우는 해주게 되어 있어요. 전직 대통령. 근데 내란죄 인정되면 감옥에 있을 텐데 뭐 무슨 경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이제 뭐 연금 다 100% 삭감되고. 그렇죠. 본인은 안 되겠지만 이게 경호법상 경호법의 대상이 가족까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살아있고. 네. 예.